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는 60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을 키운 여자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매한가지겠죠. 이제 다 키워놨으니 나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잖아요. 물론 저도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면 더더욱 좋고요. 근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세상에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군요. 두 다리 뻗고 이제 좀 살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제 여유 좀 부리고 뭘 좀 사볼만 하면 이상하게 돈구멍으로 돈이 줄줄 새어 나갑니다. 이러니 늘 마음이 노심초사하네요.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작은 문방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멍가게 장사가 다 그렇듯이 요새는 물건 사러 오는 아이들도 많이 사라지고 점점 다른 건물들은 리모델링이네 뭐네 하면서 새 건물로 되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인지라 2층짜리 건물에 1층엔 문방구하고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랑 둘이서 이곳에서 청춘을 보냈죠.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릴 적 꿈이 화가였던지라 문방구를 하면서 틈틈이 그림 그리며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터라 집에 있는 시간보단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직업 특성상 다소 거친 면이 많았습니다. 욕은 입에 달고 살았고요. 젊을 땐 동네 사람들하고도 몇 번 주먹 다짐도 하고 파출소에도 들락거린 적도 있지만 동네 사람끼리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합의 보고 서로서로 쉬쉬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60살을 훌쩍 넘기며 이 동네에 살고 있네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는 그래도 잘했어요. 가끔 들어오긴 했지만 월급을 중간에 빼돌리는 일도 드물었고 흔히 말하는 여자 문제로 저를 속썩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술 좋아하고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칠어서 문제였을 뿐 집에서는 나름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인 데다가 점점 동네 사람들도 이사 가고 혹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저도 갱년기에 우울증까지 겹치니 남편의 그런 거친 행동이 점점 화가 나더군요. 물론 참으려면 참을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첫째 딸이 발작을 일으키는 옛날 말로 간지를 좀 알았던 적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깨긴 싫어서 참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아이는 제가 평생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 그러려면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해서 저는 매사 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정말 꼬마일 때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죠. 그 어린 것이 성질을 부려봤자 얼마나 부렸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니 모두가 피하더군요. 게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지켜봤거든요. 물론 꾸준히 정신과 치료는 받았고요. 다행히 저의 노력 덕분인지 아이의 간질 증상도 많이 호전됐고 둘째인 아들 녀석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그렇게 둘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한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생긴 거죠.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슬슬 남편이 귀찮아지고 남편의 거친 언행이 거슬려서 슬슬 잔소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하루는 남편이 술에 완전 취해서 2층으로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집안을 완전 뒤집어 놨어요. 이 나이에 팔 관절 부러져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돌아다니더니 그러곤 또 술 마시고 동네 이발소 아저씨랑 싸우고 파출소에 끌려가서 무슨 이유인지 오밤중에 둘째 아들놈에게 전화해서 자기 꺼내달라고 온갖 행패를 부렸다는군요. 그래도 저한테 난리치는 건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젠 이 나이 먹고 애들한테 민폐 끼치는 남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만 헤어집시다. 그게 뭔 소리야? 이 나이에 헤어져서 뭐 하자고? 허허, 할망구 좋다고 만나자는 놈이라도 있어? 난 이제 남자라면 신물나니까 그냥 혼자서 살고 싶으니 이제 헤어지자고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남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럼 시골 처갓집하고 땅만 나한테 줘. 나는 거기 가서 살 테니까. 이 말만 하고 정말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이혼할 거라 생각은 못했지만 그다지 아쉬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 없이 살아도 어려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남편은 어머니 살아생전에 계시던 시골 한옥집을 엄청 좋아해서 만사 다 제쳐두고 거기서 전원 생활하겠다며 그 집으로 내려갔어요. 솔직히 재산 분할해달라고 했으면 이것저것 귀찮은 일도 많았는데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자연인처럼 살겠다며 오히려 이혼해주니 고맙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문방구를 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이혼하길 잘했다며 저를 응원해줬지만 제 눈을 최대한 피해서 남편도 만나는 것 같더군요. 근데 이 나이에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굳이 자식들을 나무라진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척 했죠. 근데 하나 고비를 넘기고 두 다리 뻗고 살만하니 하나가 터진 겁니다. 딸도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사위의 외도 때문에 딸도 충격을 받은 데다가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발작 증세가 도진 듯 했어요. 저희 딸은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혼절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였죠. 그래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딸의 이혼 소송도 저랑 막내 아들이 도와줬고요. 그 사이에 저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아직 팔팔한 60대지만 정말 내일 모레면 70이고 이 나이 먹도록 자식 뒷바라지 할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문방구는 점점 장사가 안 되고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나아지는 건 없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사는 딸은 매일 징징거리고 있으니 복창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딸은 점점 집착 증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저에게도 왜 연락이 안 돼? 엄마도 혹시 나 버리려고 그래? 이러면서 집착을 보이는데 어떨 땐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무슨 일 벌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딸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그러다가 가끔 딸에게 질문을 했어요.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러니? 딸의 말에 따르면 이제 화는 주체할 수 있고 억누를 순 있는데 발작 증상이 일어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하나의 강박증이고 편집 증세겠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행여나 사고 치진 않을까,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놨던 화가 폭발하진 않을까, 그로 인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괜히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닐까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자연히 문방구 일이 손에 잡힐 리도 없고 늘 우울해 있었죠.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딸도 점차 증상이 좋아졌고 인맥이 좀 있는지라 주변에서 도와준 덕에 작은 회사에 다시 다니면서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약도 꾸준히 잘 먹기 시작했고요. 언제 깨질지 모를 불안감 속에 저도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원래는 이 동네에 살면서 그 친구는 TV 수리점을 했었죠. 그러다가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연락하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꽃놀이를 가자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꽃놀이야. 가게 앞에 있는 벚꽃나무만 보면 돼. 이러면서 고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차로 근처 산에 놀러 가자며 계속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솔직히 꽃 본 지도 오래됐고 매일 가게만 있어도 손님이라곤 두세 명밖에 없는지라 엉덩이가 근질근질 했는데 차라리 이참에 코에 바람 좀 쐴까 싶어서 그 친구를 따라 나섰죠. 친구가 운전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좋지. 근데 또 가끔 외롭지 않아? 그래도 요즘 애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 남사친인가 뭔가를 둔다고 하네. 그 남자 사람 친구라는 말인데 그 사귀지만 결혼 안 하는 사이래. 한마디로 엔조이. 뜬금없이 남자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길래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에 가니까 웬 남자 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미 친구가 깔아놓은 자리였어요. 친구는 그냥 한번 만나봐. 우리 같은 이혼녀들은 이런 남자친구 있어도 돼.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합석을 하긴 했는데 제 파트너인 남자분이 정말 젠틀하고 그냥 막걸리 한두 잔하고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끔은 이런 자리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그때 이후로 그 남자분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제가 슬슬 피하면 문방구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솔직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쪽도 아내랑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고 젊을 적엔 사업해서 애들 전부 나눠주고 본인이 먹고 살 돈도 있어서 남부러울 것 없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둘이 만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그 사람을 계속 피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저에게 계속 찾아와서 꽃을 선물해 주기도 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가게에 앉아서 가게에 오는 꼬마 손님에게 이것저것 물건도 챙겨주기도 하고 같이 가게 문 닫아주고 저녁을 사주는데 그냥 평범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죠. 제가 어디가 좋아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의 대답이 좋아서 만나나요? 좋아하려고 만나는 거죠. 우리 나이에 첫눈에 좋아하는 게 어딨습니까? 좋아질 것 같고 좋아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땡겨서 만나고 싶은 거죠. 정말 대답이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거짓말로 어디가 좋다고 할 법도 한데 너무 담백하게 속마음을 진실하게 말해주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말만 진실된 게 아니라 행동도 진실돼서 우리가 사귀기로 한 이후부터 항상 제 곁을 지켜줬어요. 물론 처음엔 살짝 의심도 했죠. 혹시 이 문방구 건물 때문에 일어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남자가 가진 재산이 훨씬 많아서 그럴 일은 없고 그냥 그 남자분 취향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가까워졌죠. 자연히 저도 그 남자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갖게 됐어요. 사실 그 남자분이 훤칠한 키에 마스크도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엄청 젠틀한 매너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거나 이성에게 호감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는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님 사고로 떠나보내신 거예요? 라고 조심스레 여쭸어요. 행여나 기회를 주면 하늘로 돌아가신 아내분 묘소라도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죠. 근데 그 남자분은 굉장히 당황해 하더니 지난 이야기는 묻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대화가 좀 매끄럽진 않았어요. 괜히 질문했나 싶기도 한데 아픈 데를 건드리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 친구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으니 친구 남편이랑 잘 알고 지냈다가 가끔 만나서 막걸리 먹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하긴 그 친구는 저랑 좀 다르게 활동적이고 남편이 쌤님 같은 사람이었는데 둘이 워낙 안 맞아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터라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린 점점 살림도 합치게 됐고 딸과 아들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반대를 안 하는데
딸이 크게 반대를 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재혼이라도 할 셈이야? 아빠도 버젓이 계시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저도 참 섭섭하더군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딸이 밉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역정을 내니 달래줄 겸 니들한테 피해 안 줄 거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마무리 짓곤 했지만 그래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더 그 남자에게 제가 의지를 하게 되더군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딸도 이혼을 완벽하게 해버리고 나중에 조그만한 원룸을 잡고 분가해서 혼자 살고 저는 저대로 살게 되니까 갑자기 이 남자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살림 합치는 거 어때요? 지금 내가 사는 집으로 오라고 하면 당신도 불편할 테니까 차라리 내 사는 집도 정리하고 당신 사는 건물도 팔고 남은 돈을 합쳐서 우리도 신도시 쪽으로 이사 갑시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재개발이 한창이라 다들 이사가고 새로운 건물들이 옆에 뒤에 마구 생기는데 저희 집만 낡아 빠진 데다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건설업자들이랑 부동산에서 찾아와서 건물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팔라고 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정든 우리 집을 허물고 아파트나 빌딩을 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게 다 새 것만 있을 순 없잖아요. 비록 이혼했고 애들도 다 떠나고 없는 집이지만 이 건물에 내 흔적이 남아있고 내 인생이 담겨 있는 터라 쉽게 허물어 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건물 팔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마침 이혼한 남편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한눈에 봐도 직접 기른 오이랑 깻잎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군요. 그걸 저한테 주면서 내가 콘크리트로 집 짓고 부수고 세우고 이런 집만 수십 년 하다가 처음으로 재배한 내 생명이야. 기념으로 주는 거니까 한번 먹어봐.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남자가 거칠어서 그런 거지 남편도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시멘트 가루 먹어가며 공사장에서 일만 했는데 이젠 나이 먹고 시골로 들어가 소소하게 농사 짓고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온갖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겁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이게 오이고 나물이고 깻잎이라며 주절주절 이야기하며 자꾸 어떻게 먹으라는 둥, 뭘 싸서 먹으면 좋다는 둥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짠하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이 불쑥 요즘 남자 만난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애들이 알려주니까 들었지 뭐. 뭐 하는 남자야? 잘해줘? 나보다 잘해주면 됐지 뭐. 좋은 사람이면 새 인생 살아보는 것도 좋지. 내가 다달이 농사 지은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남자친구 해먹여. 이 말을 하곤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후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정말 애들 어릴 적에 남편이랑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갔던 꿈이었어요. 그땐 참 행복했는데 우리 가족이 왜 이리 뿔뿔이 흩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꿈에서 깨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참 좋았단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무치게 울었네요. 그리고 다다음 날인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우리 합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고민 좀 해봤어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고작 이틀 만에 집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죠.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인상을 팍 쓰더니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이후로 별 탈 없이 문방구 일을 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좀 해주고 가끔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전혀 이상한 건 없었죠.
다만 주변 부동산에서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와서 건물 얘기, 땅 얘기를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과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니까 함부로 팔지 말라고 하더군요. 괜히 잘못 도장 찍어줬다간 집도 뺏기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고향도 떠나는 일이 많다고 하길래 일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에게 불쑥 연락이 와서 엄마, 혹시 그 아저씨 지금도 만나? 그런데 왜? 아니, 내가 다른 동네 갔다가 그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분이 웬 여자랑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걸 봤거든.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 아저씨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사진을 찍었다고 보내줬는데 딱 봐도 남자친구가 맞더군요. 옆에 여자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남자친구랑 그 여자는 엄청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들 말로는 유흥가 주변이었고 마침 숙박업소에서 둘이 나와서 걸어가는 장면을 찍었다는군요. 이미 자식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터라 아들 역시 눈썰미 있게 남자친구를 알아본 거였어요. 순간 욱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게 양다리인 건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사진 하나만 가지고 남자친구에게 바가지를 긁으려니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사진이 아들 말대로 그렇고 그런 불륜 사진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했고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때 일이 하나 더 터지는데 바로 전세를 주던 집에서 세입자가 사고를 친 겁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지만 그래도 전세를 내준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거기 세입자가 나갈 테니 당장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새들어 살던 사람이 나가버리면 금방 수입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당장 목돈을 내줄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쓰는 것은 많으니까 엉망이었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수입은 줄어드니 초조한 현실에 이런 애정 문제까지 겹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죠. 정말 이래저래 미치겠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니? 이참에 집도 팔고 너가 사는 건물도 팔어. 그리고 둘이 합치면 되지. 넌 뭐하러 사서 고생이니? 정도 들었고 그거 팔아봤자 얼마 돈도 안 되는 건 너도 알잖아. 그건 옛날 사정이고 그 동네도 이제 개발되면 나름 보상금 나올 텐데 뭐하러 머리 싸매고 있어? 너 혹시 알박기 하는 거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여기가 좋아서 그래. 친구는 다 털어버리고 빨리 이사 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칠 것 같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끙끙 앓으니 남자친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누굴 만나고 왔는지 술에 거하게 취해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냥 나랑 삽시다. 지금 같이 살려면 믿음을 줘야죠. 이거 사진 좀 봐요. 이 여자 누구예요? 아들에게 건네받은 사진을 보여줬죠. 근데 남자친구는 아무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젠 눈도 안 보이시나 보네. 당신 친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친구랑은 다른 겁니다. 제가 좀 의아해하니까 이거 사진 저도 있어요. 보실래요?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 친구랑 술 마시고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딱 봐도 옷이랑 옷 색깔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드님이 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날 모임 있어서 만난 거고 술 한잔 했어요. 근데 아드님이 찍은 사진이 빛에 노출이 된 건지 아니면 요즘 말로 뽀샵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나와서 당신 친구 얼굴이 좀 다르게 나와서 오해했나 보네요.
이러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더니 남자친구는 다른 사진 없어요? 이러면서 제 핸드폰 속 사진을 막 넘겨보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남자 사진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남자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제 남편이에요. 이혼한 남편. 근데 왜요? 그냥 헤어진 남편이지만 애들이랑 찍은 추억이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요? 제가 오히려 반문하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오열을 하더니 제가 당신 남편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인 즉슨 원래 남자친구도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당시 현장직이었고요. 근데 남편이 설계도와 다르게 자재랑 빼돌리고 그걸 돈을 빼돌려 먹었는데 그걸 사장이랑 짜고 모든 걸 자기에게 덤탱이를 씌워서 자기가 깜빵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미 서류랑 증인이랑 다 조작을 해서 자기를 횡령 같은 걸로 잡아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심장이 다 벌렁거리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다혈질에 욱하는 성미가 있었어도 자재 빼돌리고 남이랑 공모해서 누굴 해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목 놓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당신 남편 지금 어딨어요? 내가 지금 당장 만나면 확 어떻게 해버릴 테니까. 갑자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이미 어디서 술도 먹고 온 데다가 누명까지 쓰고 비록 사진이지만 원수 같은 남자를 보게 되니까 남자친구가 화를 내는 건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길래 일단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리고 나중에 친구까지 불러서 잘 달래준 후에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해서 아들놈이 사진을 잘못 찍어서 널 다른 여자로 오해했지 뭐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참 세상 좁더라고. 세상에 전 남편이랑 악연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주니까 친구도 별일 다 있다며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거기가 이제 땅 기운을 다 했나 보다. 얼른 팔고 둘이 합쳐. 그래야 나쁜 일도 이젠 안 생기지. 너가 땅 기운도 안 좋은 곳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이런 오해도 받고 좋은 사람도 놓칠 뻔한 거야. 이게 악연이 아니라 어쩌면 악연을 빼내줄 기회야. 그러니 얼른 집 팔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점점 끌리더군요.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내와서 어제 제가 좀 경거망동했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사이일 줄은 몰랐네요.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문자에 심장이 벌렁대는 겁니다. 이 남자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친구 말대로 얼른 집 팔고 땅 팔아서 이 남자랑 살림을 합치면 되려나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에게 내일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그날 집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제가 실수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 걸어서 오해라고 설명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들이 제가 그 아줌마를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다른 여자랑 있었다니까. 너가 잘못 본 거야. 내가 다 확인했어. 아니에요, 엄마. 다른 여자랑 있었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혹시 모르니까 좀 확인 좀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완강하게 나오니까 저도 살짝 의심이 들더군요. 아들이 제 친구를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라 착각할 리도 없는데, 이거 참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남자친구랑 엮인 것부터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집,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살았던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 가보는 거라 나름 설레더군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뒀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살면서 많이 수리를 했나 봐요. 아주 깔끔해졌고 집 마당에는 온갖 채소가 심어져 있더군요. 부부로 오랜 시간 같이 살았지만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남편이랑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건설사 다닐 때 누구 한 명 속여서 깜빵 보낸 적 있어? 남편은 이게 뭔 소리냐며 의아해 하더군요. 어디서 우연히 들었는데 당신이 자재 빼돌린 거 윗사람하고 입 맞춰서 다른 부하 직원 깜빵에 보냈다던데 사실이야? 남편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러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려는데 세상에나 핸드폰에 남자친구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다 지워진 거죠. 가뜩이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친구인데 그새 누가 지웠는지 사진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혹시 아는 이름이야? 아니, 남편이 잡아떼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어떤 놈이야? 얼굴이라도 보여줘봐. 아님, 지금 당장 전화 걸어. 만나자고 해. 삼자 되면 하자니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이 돼서 순간 멍하니 있다가 아들이 찍어준 원본 사진이 있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다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죠. 그리고 받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이 남자를 혹시 아냐고. 남편은 남자친구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 새끼 이거 아직도 사고치고 다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접근한 거야? 이놈 사무실에서 서류로 삥땅 치다가 나한테 걸렸던 놈인데 아직도 얼굴은 반반하니 딱 그대로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남자친구가 회사 말아먹던 나쁜 놈이라며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말을 계속하는데 이 자식이 나 때문에 무슨 빵을 가? 지가 자재 빼돌리다가 나한테 들켜서 빵에 간 거지.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남자친구는 둘이 아는 사이는 맞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남자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서 깜빵에 간 것도 맞고요. 그 이후에 남자친구는 빵에서 만난 동기랑 무슨 다단계 사업에서 돈 번 후 사업을 크게 하다가 지금은 말아먹고 남은 재산으로 산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건실한 사업가의 젠틀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일단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물론 그건 나중에 안 거고 그때만 해도 그 남자는 건실한 사업가로 살다가 이젠 뒤로 물러난 채 조용히 사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남편은 오히려 남자친구 욕을 하면서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든가. 어쨌든 나랑 당신이랑 이혼했으니까 내가 뭐 알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기꾼한테 당하면 안 되지. 보아하니 나한테 악감정 품고 당신한테 일부러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확인 좀 꼼꼼히 해. 이러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더군요. 그냥 사람 좋게 넘어갔다간 행여나 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그 남자의 뒷조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딸이 인맥이 워낙 좋아서 회사도 척척 들어가고 여기저기 발이 넓었으니까요. 딸은 제 말에 기겁을 하며 알아보겠다며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데 알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워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알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인데 저는 사랑에 눈멀어서 그런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먼저 남자친구는 여자랑 사별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별거 중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는 별거 중이었지만 그래도 사별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나 남자친구는 다단계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좀 질이 낮은 다단계였습니다. 게다가 폭력에 협박도 했었더군요. 그러니 깜빵에 갔던 거고요. 근데 처음 빵에 간 계기가 바로 남편 때문에 깜빵에 간 거였습니다. 물론 사기죄로요. 즉, 남자친구가 자재를 빼돌리며 사기쳐서 들어간 건데 마치 우리 남편이 속여서 간 것처럼 저한테 말한 거였죠. 근데 여기까진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딸이 제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엄마,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친구가 수상하던데? 둘이서 이 동네 땅을 좀 알아보고 다녔나 봐. 그래서 저쪽 밑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은 엄마 친구랑 남자친구랑 둘이 부부인 줄 알았대.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말인즉슨 친구가 그 남자랑 짜고 저한테 접근해서 우리 집 팔아먹고 그 돈을 사기치려고 했단 것 같습니다. 딸은 어서 신고를 하자고 했죠. 솔직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아직 당한 것도 아니니까 일단 심증만 있는 거지 아무런 물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했죠. 일부러 친구네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술도 못하는데 일부러 술 마시며 이야기를 듣는 척 했죠. 그리곤 슬쩍 물어봤습니다. 근데 내 남자친구랑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모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가까워졌냐는 거지. 우리 나이에 모임에서 만나서 술 몇 잔 먹고 놀러 다니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지 뭐. 그리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해 준 건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왜 물어? 어서 마셔. 이러는 겁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친구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핸드폰을 얼른 봤죠. 친구가 카톡을 안 왔는지라 문자 메시지함을 얼른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랑 문자를 수백 통 주고받았더군요. 너무 떨려서 일일이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문자를 하나 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쨌든 빨리 집 팔게 하란 말이야. 이러다가 또 깜빵 가고 싶어? 아무리 제가 이런 쪽으로 둔해도 그 집이 내 집이고 남자친구랑 제 친구가 뭔가 이상한 관계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 사이에 다른 남자친구 증거라고 하나 더 알아냈다고 연락을 줬는데 남자친구가 이미 다른 동네에선 살림 차리고 있었더군요. 이미 여자 관계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허탈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죠.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서 친구 먹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 한 30년 됐지. 그냥 이야기할게. 지금 내 딸이 남자친구란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랑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너 이거 알았어? 제 말에 친구가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했죠. 둘이 어떤 사이인 줄은 모르겠지만 둘이 짜고 나를 속이려고 할 정도면 보통 관계는 아닐 거야. 그 말에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너가 이혼하고 돈 없어서 힘든 거 알아. 그래서 그 남자랑 짜고 내 건물 팔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같은데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그랬니. 어쨌든 내가 아직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별로 피해본 것도 없는 사이 아니니까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할게.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그 사기꾼한텐 말은 하지 마. 그러곤 일어나 집에 오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미안해 이러면서 울더군요. 그냥 그 친구 안 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 남자친구란 말도 아깝네요.
그런 사기꾼하고 1분 1초도 한 공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소문 듣자 하니 웬 여자랑 동거 중이라면서? 누가 그래요? 다 알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문방구 건물 팔아서 둘이 나눠 먹기로 했다면서요? 허허, 참나 누가 그래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기꾼은 자꾸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며 소리치는데 어제 그 친구랑 나눴던 녹음기를 슬쩍 들려줬어요. 제가 몰래 녹음을 해뒀거든요. 물론 친구가 인정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미안해 라는 말이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걸 들려주니 그 사기꾼이 슬쩍 흔들리더군요. 우리 남편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돈 필요한 제 친구 꼬드긴 후에 저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한 것 같은데 인정하시면 없었던 일로 할게요. 물론 시간 뺏기고 제 감정도 뺏기긴 했지만 어차피 간질 걸린 딸내미 병수발도 다 했고 욱하는 남편 수발도 들었던 여자라서 이 정도는 그냥 악몽 꿨다 생각하고 넘어갈 테니 얼른 인정하시고 각자 제 갈 길 가죠. 제 말에 사기꾼도 흔들렸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이씨,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곤 가버렸습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수십 년간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잃었고 잠시나마 연애의 설렘을 안겨준 남자도 잃었으니까요. 제 팔자에 무슨 복이 있으려나 싶더군요. 그래도 사기 안 당하고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어딥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기꾼이 다른 여자랑 숙박업소에서 나온 걸 아들이 찍었고 그 사진 찍힌 걸 친구가 알고 그 여자처럼 친구가 분장까지 해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둘이서 제 돈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걸 사기당했다고 하기엔 애매하기도 하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살려뒀지 정말 법만 없었으면 그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네요. 이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걸 그냥 둬? 아, 바보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바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딸. 또 비록 이혼했지만 남편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만 되면 딸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다니진 못하지만 함께 움직이고 함께 관심을 가질 만한 취미 활동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행히 딸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듯 하고요. 아들 내외도 자주 만나고 무엇보다 이혼한 남편을 만나서 같이 배추랑 상추도 키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재혼하긴 귀찮지? 그냥 여기서 같이 살까? 문방구 터는 새 주고 공기 좋은 데서 같이 살면 좋잖아. 나는 더 이상 당신 귀찮게 안 할게. 어차피 이 집도 당신이랑 엄마랑 살던 집이잖아. 난 이런 시골 싫어서 서울로 시집간 사람인데 뭘 여기서 또 살자고 그래요. 난 됐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거칠고 좀 퉁명스러운 욱하는 남자지만 그래도 참 따스한 남편 덕분에 간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시골로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젠 저의 행복 찾아서 먹고 살기도 바쁘네요. 이젠 남은 삶의 시간만이라도 내 행복을 찾아야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두지 않으려고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